2025년 7월의 어느 아침, 강릉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맑은 하늘 멈춰 있는 바람, 그리고 주민들은 마치 서두를 필요 없는 삶처럼 천천히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전통기와 지붕의 작은 집안, 몇몇 사람들이 영적인 상담을 위해 모여 있었다. 신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저 또 하나의 날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났다. 아무도 촛불을 켜지 않았지만 방 안의 빛이 변했다. 벽은 안쪽에서부터 빛나는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곳에 있던 무당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깊은 연결로 알려져 있었고 두 손을 모아 침묵 속에서 떨기 시작했다. 긴 침묵의 순간 뒤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평범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무겁고 더 오래된 어떤 것, 더 큰 힘이 그녀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듯한 소리였다. 마른 공기를 짓누르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곧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아래로 흐르던 물이 이제는 위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구조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었고 이제 균형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존재에 따르면 다가오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그녀는 나만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고 단언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진 손들이 나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간섭했고 자유롭게 흘러야 할 신성한 에너지를 빼앗아왔다고 말했다. 이제 하늘이 개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표면 아래에서 물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예언은 명확했다. 현재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통제하는 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제 땅에 손을 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당은 피 흘릴 자들, 고통받고 쓰러질 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새로운 순환에서의 고통은 미래가 자라날 비옥한 땅과도 같다고 말했다. 올바른 길 위에 흘려진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계시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반복했다. 바다 너머의 존재들이 오고 있다고. 그들은 말도 표정도 없이 다가왔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을 가졌으며 조용히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의해 불려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다. 이 인물들은 오만함 없이 사명을 갖고 오는 자들이었다. 인간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는 더 큰 뜻에 의해 선택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한국 땅에 발을 디딜 것이며 그 순간부터 운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뒤바뀜이 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올바른 질서로의 회귀일 뿐이었다. 많은 권력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막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그 흐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이미 조용히 물러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상처 입었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언제 퇴장해야 하는지 아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이야말로 시간이 바뀌려 한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다. 그녀는 이 순환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바다 건너 먼 땅,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선택되었다. 그는 등에 빛을 지고 있고 발 아래에는 오래된 기록들을 두고 있는 자였다. 그는 먼저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따라 다른 이들이 불려왔다. 지금 오고 있는 이들도 모두 조용히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영웅도 예언자도 아니었다. 도구였다. 그들의 사명은 신성한 흐름을 다시 한국의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무당은 단 하나의 실수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 전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동안에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아무리 말이나 뉴스로 속이려 해도 흐름은 이미 바뀌었다. 탄생은 시작되었고 이제 피할 수 없다. 정상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통제를 강화하고 막으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움직이는 힘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날 강릉 이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무당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상담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마주한 채 침묵 속에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
마치 하늘만이 줄 수 있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마침내 말을 할 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지도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선이 이동했고 한국은 더 이상 어제의 땅 위를 딛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반쯤 감긴 눈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걷고 일하고 말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느낄 줄 아는 자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소음은 계속되지만 영은 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변화가 외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위에 동시에 내려앉는 침묵의 무게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나라는 지금 숨을 참고 있어요. 그 숨을 내쉬는 순간 땅이 뒤집힐 겁니다. 위에 있던 자들은 밀지 않아도 떨어지고 아래에 있던 자들은 싸우지 않아도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의 전쟁이 아니라 운명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름 그녀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내륙으로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물이 차오르고 문이 열리고 얼굴 없는 목소리들이 이름을 속삭이는 꿈. 그 중 한 명, 영월 지역의 늙은 농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무당의 집을 찾았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경작하던 땅이 깊은 숨처럼 열렸고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솟아올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때 오지 못했던 자들, 하늘의 명을 기다리며 아래에서 대기하던 자들이에요. 예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신문에도 헤드라인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민중의 맥박 속에서 변화는 움직이고 있었다. 무당은 오래된 시간을 간직한 침묵의 목소리들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어떤 남자들과 여자들이 스스로 침묵하고 물러나야 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때가 되기 전에 말하면 흐름이 깨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맞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죠. 그래서 하늘이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환상을 마치 기억처럼 이야기했다. 지하의 어두운 방, 그곳에서 손들이 침묵 속에서 서로 닿으며 진흙과 기도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눈엔 물이 가득했지만 고통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경외였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들이 다시 지면 위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제자리에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의 진짜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니까요. 무당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부르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깨진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인 자들은 외치지 않아요. 그들은 바람처럼 움직여요. 보이지 않게 세상을 스치죠. 그래서 운명을 통제하는 척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녀는 또한 바다 건너편에서 오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가락을 서쪽의 먼 땅을 향해 뻗으며 말했다.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가 일어났어요. 땅을 딛고 서 있으며 등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움직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이름을 묻지 않았다. 듣는 이들은 단지 눈을 감고 그녀의 말이 이슬처럼 피부에 스며들도록 두었다. 무당은 그 남자가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보냈다고 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에 보이지 않는 인장을 지닌 사람들,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당신은 그들 곁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해요. 하지만 몸은 반응하죠. 심장이 빨리 뛰고 피부에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는 하늘의 진동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 그녀는 말했다. 낡은 질서는 저항하고 있다고. 새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남은 것에 집착하죠. 마치 손으로 밀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폭력적이고 더 절박하고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단언했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흐름은 이미 바뀌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해도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는 모두 휩쓸릴 것입니다. 무당은 말하길 한국은 이미 그 문 앞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에서 떨리고 있는 문, 그 길은 억지로 열리지 않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늘은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하지도 않아요. 때가 오면 그건 그냥 오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그것을 느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다가
결국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먼 절간의 스님들은 향이 평소보다 느리게 탄다고 했고 아이들은 배운 적 없는 고대의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이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았다. 무당은 그것이 이성이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혼이 먼저 느낍니다. 이성이 아니라. 하늘은 말로 말하지 않아요. 맥박으로 말하죠. 그날 밤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른 존재에게 잠식된 이후 무당은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징조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나라가 깊은 소진 상태에 있다고 했다. 단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국민은 신뢰를 잃었고 예전엔 확신 있게 이끌던 이들도 이제는 눈먼 사람처럼 걷고 있었다. 순환이 끊겼어요. 그녀는 반복했다. 옛 지도는 더 이상 지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피할 수 없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려 할 뿐이에요. 그 주, 그녀는 특별한 세 사람을 맞이했다. 한 명은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 한 명은 독립 라디오 방송의 기자, 그리고 마지막은 북쪽 접경지에서 복무했던 전직 군인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피로감, 그리고 급박함.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당신들은 시간의 눈이에요? 이제 시작됐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죠. 집 안쪽 깊은 곳, 무당은 작은 노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날짜, 상징, 그리고 자신의 의식에서 나오지 않은 문장들을 기록해두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주에 그녀는 한 문장을 반복해서 적었다. 마치 경고처럼 2025년은 교체의 해. 아직 불리지 않은 이름이 소환될 것이다. 그녀는 하늘은 선거 달력의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캠페인도 연합도 통해 오지 않는다고. 모든 길이 실패한 듯 보이는 순간에 도착한다고.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말을 은유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점점 그녀의 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부 갈등, 갑작스런 사임, 예기치 않은 수사, 오래된 기록에서 다시 떠오른 스캔들들. 정치 구조는 민중의 봉기가 아닌 마모로 인해 천천히 무너지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뢰가 말라버렸어요. 그녀는 말했다. 신뢰 없는 정부는 금이 간 지붕을 덮은 집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물이 새죠.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환시를 보았다. 대통령궁이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젊은 남자였고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군중을 이끌고 있지 않았다. 혼자였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경비들은 그를 막지 않았다. 단지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름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어요. 무당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 새로운 이름은 그녀에 따르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시골에서, 어쩌면 전통 정치권 밖에서. 그는 민중의 무게를 알았고 땅의 삶을 겪었으며 거절과 침묵을 지나왔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리고 부름을 받는 순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세부사항을 캐내려 했다. 얼굴, 나이, 직업 같은 것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다. 때가 되기 전에 이름을 부르면 길이 끊긴다고 말했다. 너무 일찍 드러나면 그가 피어나기도 전에 파괴하려 들 겁니다. 그녀는 현재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권력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는 자는 시계를 부수려 하죠.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무당은 한 의식 이후 자주 반복하던 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주목을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침묵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은 모두가 말은 많고 듣는 이는 적은 현재의 분위기와 강하게 대조되었다. 약속은 넘쳐났지만 행동은 무게를 잃었고 대표자는 많았지만 진짜 지도자는 드물었다. 대한 포럼과 비공개 메시지 그룹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지역 모임에서 나타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 한 이야기에서는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던 남성이 독립 기자에게 촬영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고요한 얼굴로 카메라도 없이 노인들을 돕고 있었다.
그 사진은 조용히 퍼졌다. 설명도 이름도 없이 단 한 문장의 댓글과 함께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무당은 그 사진을 보았다. 몇 분간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알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맞는 방향이야. 시간이 흐르며 각종 위기가 나라를 더 깊은 소진으로 밀어넣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감각은 달랐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기운이었다.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교체의 시간은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남의 시간이라고. 이건 한국의 종말이 아니에요. 한국이 진짜 얼굴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은 그 얼굴을 가슴에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의 진동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다.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거리의 사람들 눈빛 속에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있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녀는 그런 종류의 침묵은 오직 계시 직전에만 일어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가까웠다. 그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 의식 중 하나에서 말했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존재는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제자들은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계단, 층계, 문들이 나오는 꿈들. 그중 한 명은 눈을 단단히 뜨고 고개를 숙인 인물에게 이끌려 조용히 줄을 지어 걷는 군중을 보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한밤중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 흘리며 깨어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무당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말이 도달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느끼고 이성이 알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려요. 신호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한국은 힘으로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다시 이끌릴 것이라고. 진짜 움직임은 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난다고. 그가 일어날 때 누가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예라고 말하고 있을 테니까요. 종교 센터들과 고대 사찰들에서는 노승들이 이례적인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바람에도 쉽게 타오르는 촛불, 깊은 정적 속에 나타나는 새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승려들이 그들의 명상이 더욱 깊어졌다고 느꼈고 마치 더 큰 힘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보성의 한 노스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발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지진이 아니다. 돌아옴이다. 그 사이 수십 년 전 폐허 속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걸 지켜봤던 노인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길을 잃었다고. 욕망이 너무 커졌고 사람들끼리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금의 세대는 자신들의 몫이 아닌 짐을 지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말했다. 방향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바로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게 하러 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환시에서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새로운 얼굴로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마케팅, 수치, 통제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 밖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관찰하고 듣고 다른 이들이 무시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판 전체를 바꿀 사람을 선택했어요. 무당은 경고했다. 며칠 안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캔들, 폭로, 예상치 못한 사임. 그것은 새로운 것을 위한 자리를 열어줄 것이었다. 쿠데타도 반란도 아니었다. 조용한 붕괴, 새로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빈자리였다. 하늘은 침입하지 않아요.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미 열리고 있어요. 첫 신호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대형 정치 행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대중 앞에서 실신했다. 같은 주에 또 다른 이름이 옛 문서의 익명 제보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무당의 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흐름이 분명해졌다. 통제하려던 손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거듭 강조했다. 새 지도자는 카리스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율로 나타난다고. 그를 보면 설명할 수 없어도 맞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의 존재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두려움이나 처벌의 질서가 아니라 명확함의 질서, 그리고 민중의 마음은 말이 오기도 전에 안도의 감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영혼은 자기 것을 알아봅니다. 그 주, 무당은 몇 달간 써두었던 모든 기록지를 모아 제단에서 불태웠다. 그녀는 말해야 할 것은 이미 다 말해졌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침묵이 그녀를 대신해 말할 것이라고. 알아야 할 자는 이미 알았고 움직여야 할 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